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6월 달이 다 지났죠. 어제 6월 말, 아시아, 미국, 유럽,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그 다음도 좋겠죠. 7월 달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그러면 어저께 미국장이 끝났는데, 나스닥 지금 레버리지 40% 투입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봤는데 그냥 좋아요. 지금 문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가 뚫질 못한 상태에서 딱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갭 상승을 한 상태에서 끝났고, 요걸 뚫는 게 또 관건이겠죠. 그죠?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갈지 아니면 요거 조정을 받을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근데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7월 3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1시까지만 장이 열리거든요. 그게 단축해가지고 증시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7월 4일은 연휴고, 과거에 보면 이렇게 그 장시간이 짧을 때, 그때는 좀 매집을 하는 새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뉴스에서는 악재는 없고, 그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악재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묻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추세는 상방으로 뻗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그죠? 다우존스 0.84%, S&P 500 1.23%, 러셀 2000이 0.3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럽도 굉장히 상승, 유로스톡스도 1.02% 상승하고, 유럽도, 미국도, 아시아도, 그죠? 다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니케이가 좀 빠진 것 같지만 장 시작할 때, 금요일 저녁에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1%에서 다 말아 올린 거거든요. 아시아 증시는 거진 1시 이후부터 다 말아 올렸고, 우리 장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미국장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제가 이제 구리 가격만 특정져서 보질 말고 원자재 시장 전체를 보자. 원자재 시장이 어떠한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침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다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딱 변했죠. 따끈따끈하게. 이게 굉장히 좋다. 환율도 1216원까지 좀 안정되게 내려갔다. 근데 환율은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뻗치고 있죠. 그죠? 이 상방으로 뻗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 우리 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는데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가 이제 버틸 만한 구간이 버틸 만한 그 어떠한 재료가 몇 가지가 없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를 적어 놨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할 때 너무 이게 그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본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선물하고 현물하고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어떻게 갭이 메꿔질지 그것도 좀 관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거든요. 여기 61 2평이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근데 선물 차트에서는 61평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떨어지질 않았죠.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주가는 선물이 약간 선행하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떨어질 때는 선물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선물이 조금 더 빨리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걸 한번 봐야 되고, 현물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대니까, 그죠? 선물이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집하는지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도 이제 코스피에 지금 비중을 좀 실어놨는데, 레버리지 비중을 실어놨는데,
글쎄요. 지금 차트는 다 망가져 있거든요. 예? 왜냐면 뭐 그냥 62평만 남아있지 위로는 22평, 그죠? 11평 이거 다 아직까지도 이 저항대로 남아있고, 그죠? 그리고 그 쭈구리, 샛별, 26일 후행 스팬 이게 다 걸려버렸어요. 26 후행 스팬 허리 지금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거의 뚫리다시피 한 거고, 그죠? 쭈구리도 지금 하단에 내려와 있고, 그죠? 샛별도 다 떠버렸죠. 그죠? 샛별도 다 뜨고, 응? 하나 떴나? 두 개 떴는데, 그죠? 샛별도 두 개 뜨고, 이렇게 요거를 다 지워보면, 샛별도 두 개 뜨고, 그죠? 그래가지고 차트는 망가졌다. 그러니까 차트가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상승을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나마 조금 위안되는 게, 얘 볼벤을 좀 날려봤는데, 그나마 하단 저항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60일 이평이 굉장히 큰 그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빠지진 않는데 상승하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진짜 찐 상승이 오려 그러면 외국인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야지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 더 이상 여기서 뭐 횡보를 한다든지, 하락의 기미가 보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저는 계속해서 아직도 고버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건 삼성전자만 버텨준다 그러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하나가 있고, 그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꽤 강해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스피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지 않을까? 이거 한번 뻥 치고 전고 뚫고 한번 쭉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또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상승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어저께 뜨질 못했어요. 상승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조금 한번 걸리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은 제가 레버리지는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차트도 거짓 망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까딱하다가는 진짜 밑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먹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거래대금이 보통 이쪽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20조 이상이었거든요. 막 25조, 28조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래서 떨어졌고, 여기서도 그러다가 여기 상승할 때 여기서부터 15조 미만으로 빠져요. 10조, 11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때 뭐 10조, 11조, 뭐 12조. 요 근래 와서 한 13조, 14조까지 늘어났는데 이거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와야죠. 20조. 외국인들이 붙질 않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미들이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거진. 그럼 개미들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쌍봉 찍었어요. 봉이 두 개잖아요. 그죠? 얘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쓰리봉이에요. 쓰리봉. 쓰리봉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거래대금 진짜 20조 플러스 알파가 돼야죠. 30조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야지 이걸 뚫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요거 먹자고 그 위험을 감수한다? 아무리 단타라 그래도.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코프로. 지금 또 2차 전지가 갑자기 막 상승하라니까 2차 전지 뭐 붐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그죠? 이때 거래대금 20조 이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에코프로가 만약 전고를 뚫고 올라갔을 때 지수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아직까지는 뭐 에코프로가 버티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코프로로 어떠한 매수세가 들어온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외국인들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닥이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떤 특정 매체, 특정 그 세력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될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쏟아지면
크게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먹을 자리가 없어요. 하방으로는 먹을 자리가 큰데 상방으로 먹을 자리가 없어요. 전고만 뚫으면 그때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아직도 뷰는 봇보스예요. 사실 이거 모르겠어요. 오늘 어제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뭐 월요일 날 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도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는데 또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개미들 외국인들이 우르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월요일 날 돼봐야지 알겠지만 어떠한 특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같이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코스닥은 고보스에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만 보면 지금 11선 이렇게 떨어지겠죠? 21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60일선 이렇게 오겠죠? 이평선 3개 모여듭니다. 이평선 3개 이렇게 모여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반등이 일어났지만 그죠? 이렇게 모여들 때 현상이 일어납니다. 빠지든지 오르든지 그죠?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모여들 때 뚫고 나가든지 떨어지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죠? 61선 깨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다시 고포스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 위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고 뚫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차트가 많이 무너졌어요. 코스닥도 코스피 아니라 코스닥도 그죠? 그나마 괜찮은 게 에코프로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볼벤 하단에서 얘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한번 보고 그러면 얘도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하단에서 뭐 이게 다 오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단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떨어질 자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고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크게 밀려있죠. 떨어지겠죠. 계속 이거 만약에 떨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볼벤 이렇게 입 벌리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지 안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죠? 에코프로도 잘 버티고 있고 60일 이평을 그나마 또 돌파했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보면 여기 보면 11선, 21선 저항대 했지. 전고가 쌍봉 나왔죠. 쭈구리 하단에 샛별에 26일 구행 스팬까지 다 뚫고 나겠죠. 26일 구행 스팬 여기 와 있거든요. 그죠? 여기 와 있고. 샛별도 하나인가 떴을 거예요. 떴죠. 이 샛별도 떠버리고. 저항대가 세다는 얘기죠. 그죠? 쭈구리 하단에 한참 내려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선, 21선, 60일 2평이 이렇게 모여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뭐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한 가지 바람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환율하고 원자재가 그나마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좋은 거예요. 환율도 지금 위로 뻗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 원자재도 계속 흔들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제만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뿐이지 원자재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할 때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구리 가격을 지금 배제를 시키자고 한 게 중국하고 일단은 중국이 작살이 나버렸어요. 그거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미국 나스닥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근데 우리는 미국 나스닥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보다는 원자재. 지금 미국 나스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나스닥에 훈풍이 분다. 그런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좀 이렇게 빨간색이 돈다. 그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너무 방송이 대중없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요, 미국 독립기념일.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폐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중국, 유럽, 미국 다 나오거든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지표를 그 전에는 지표 보지 말자. 지표하고 따라 그렇게 막 움직이질 않는다. 그죠? 실업자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인데 그게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상승하는 쪽으로 다 매기가 몰리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실업자 지표를 안 봤는데 지금 왜 다시 보느냐? 악재가 묻히면서 주가는 상승하거든요. 그죠?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는데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강세장인데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어떠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에 반응을 즉각 해버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이 주춤해 줄 수 있다. 상승이 둔화된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좀 이런 지표들을 조금 예의주시해 가지고 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벌써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는 움직일 테니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죠? 화요일 날은 미국이 쉬니까 땡큐. 그러니까 화요일 날 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호주 금리,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 FOMC 회의 있고 산재돼 있어요. 요것만 보면.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죠? 비농 나오고 ADP 비농 나오고 고용, 그 다음에 그 PMI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쫄트 보고서도 나오고 구인구직 이직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죠? 그럼 금요일 날 미국 실업률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 댓글에 어느 분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잠깐 보고. 근데 이게 옆에가 이렇게 생겨버렸는데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없애나요? 이렇게 해서 없애는 건가? 이게 왜 생겼지? 이걸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있을 텐데.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여기, 요 분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한국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 하죠. 그죠? 그리고 진짜 안 좋다 그러면 중소형은행까지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죠? 미국 은행들 주가가 오른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뉴스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아 잘 됐어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 좋았다라는 거는 그 현상이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은행 문제는요, 지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BIS라고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 BIS, 자기자본 비율 이 단어가 나오고 이게 연속적으로 뭐 3일이고 4일이고 뭐 메인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가 된다 그러면요. 그거는 은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중 경제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 주가, 부동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금융은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 금융은요. 신용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테스트를 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3시간 전에도 보네. 차익 실현 난이도 점점 높아지고 왔다. 6월 종가마가 나스닥 너무 좋다. 해프닝 긍정적 보고 점점 그렇죠. 저 없으나 반도체 3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게 이분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 같아요. 섹터 7월 방권 환율 그렇죠. 환율 그죠. 상단 저하 2720 정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새 대세론적으로 2720 정도 2590
네네네네. 네네네. 월화 미국장 출장이 아니라 월요일은 단축장이죠. 그렇죠. 코스닥 40%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나셨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저도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인데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반도체. 우리 지금 미국하고 반도체, AI 반도체 이것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승분의 혜택을 못 받았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자꾸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단에 2720, 2700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방으로 조금 먹을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90이면 거진 한 2600 정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댓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뷰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요. 저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죠? 어제 빠졌어요. 어제 1.9%가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 평만 한번 이렇게 날려볼게요. 3개만. 그죠? 60일선 깨면서 내려왔거든요. 어제 그 상승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상승의 혜택을 지금 이렇게 차트만 봐도 상승의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가 그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없잖아요. 삼전에만 매수세가 들어오지 하이닉스는 매수세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이 그렇게 먹을 게 없다.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아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확 다르죠. 그냥 뻗쳐 올라가는 거. 그죠? 게다가 애플, 애플 시가 3조억 달러? 3조 달러? 자, 그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아까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했을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은행들 얼마? 자본이 100억 달러인가 1000억 달러 그 이상 돼야지 그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 정도? 그 정도만 그 테스트를 받고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다 받겠죠. 그죠? 옛날에는 저축은행도 다 받고 BIS 비율 그런 거 맞추라 그래가지고 뭐 8%인가? BIS 8%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100억, 1000억 달러인가? 1000억 달러인가? 2000억 달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자본 총액이. 근데 3조 달러라 그러면 와. 우리나라 신한은행 규모가 SBB 그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진짜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샜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데 AI가 이렇게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지. 그러면 요거 이제 반도체잖아요. 삼전에 그 비메모리 그죠? 야 얘도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삼전은 이렇게 갔는데 이런 데서 조금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전에 계속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이니까 6월 달에 어떻게 저기 뭐 수익이 몇 프로 났다 이런 거는 저기 뭐야 좀 밝히기가 어려운 거고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저 6월 달에 수익 났다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6월 달 복귀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러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의 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빨리빨리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주돈 뭐 이렇게 투자한다 그래서 따라 하시는 분도 괜찮은데 뭐 따라 하시든지 말든지 개인의 투자 의견입니다. 그죠? 투자 생각이고 그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도 있고 주돈이 뭐 여러분들 레버리지 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큰 시장인데 여러분들 나스닥 사세요. 나스닥 레버리지 사세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죠? 뭐 자본금 뭐 1000억, 500억, 1000억짜리 그런 소형주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돈 따라 하신다 그래도 괜찮은데 주돈만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뷰도 여러분들의 투자 포지션도 한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좀 장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 꼭 현물 한 5천억 매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